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한국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경매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신탁 공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이 신탁 공매 마지막 날인가요? 네. 그래서 신탁 공매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활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슈 영상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돼 집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내 집을 경매나 공매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신탁 공매가 있는데요. 신탁 공매란 국내 11개 신탁사가 직접 보유한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채무 불이행됐을 때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담보를 가치 평가해 대출을 진행하지만 대출금이 한도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경우엔 중간에 신탁사를 소개해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이를 담보신탁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담보신탁을 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자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신탁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공매를 통해 매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경매와 또 다른 신탁공매란 무엇인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신탁 공매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입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따른 이제 마지막 활용법을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신탁 공매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신탁 공매를 분석할 때는 신탁사의 기본적인 업무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토지 신탁, 토지에서 개발하기 위한 토지 신탁이 있겠죠. 그래서 그 물건을 관리만 해주는 관리 신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분이죠. 이게 이제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 후에 신탁사로 이전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대출 신탁이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담보 신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처분 신탁과 분양 관리 신탁, 대리 사무계약. 그래서 신탁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사나 시공사 아니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뢰가 안 됐을 때 이 모든 사무, 대리 계약이죠. 이 계약서를 쓰는 게 대리 사무 계약까지 맡고 있는 게 바로 신탁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주된 메인이 토지 신탁, 관리 신탁, 담보 신탁이 되겠지만 처분 신탁과 분양 관리 신탁은 어디에서 나오냐? 실질적으로 개발 행위 이후에 처분까지 이게 위탁되는 거죠. 위탁을 해서 신탁사에서 분양까지 가는 그러한 조건이 바로 처분 신탁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신탁사 업무에 따라서 신탁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토지 신탁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신탁이라는 거는 그 토지에 대해서 위탁을 맡깁니다. 왜 토지의 신탁사로 맡길까요? 실질적인 위탁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출이 이루어지고 자본이 없기 때문에 신탁사에 맡깁니다. 그러면은 이 위탁사 중심으로 해서 시행사 입장은 공사를 못 하겠죠. 그래서 시공사는 신탁에 위탁해 놓고 우선수익권으로 정리합니다. 1순위 우선수익권은 기본의 은행권이죠. 저당권. 2순위는 시공사, 공사를 해줬겠나 공사 비용으로 2순위를 잡습니다. 3순위 마지막 남은 부분을 위탁사에서 가져간다. 그런데 1순위에 있는 저당권이죠. 한마디로 은행에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 그 채권을 이자가 변제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계약의 이행이 없을 때는 그 근저당권자죠. 한마디로 우선수익권 1순위 권리자가 그 물건을 경매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지 않는 그런 목적물 자체가 공매로 나온다. 그러면 그런 물건이 이제 토지신탁에서부터 개발까지 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경매나 공매 시장에서 토지원 그 자체로 경매나 공매로 나올 수도 있고 아직 개발 단계죠. 준공까지 나지 않는, 준공이 되지 않는
그 개발 단계의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 방금 신탁 공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탁사의 업무나 신탁 공매가 있다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 어때요? 한 5%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신탁에서 공매로 처분한다라고 하면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탁사에서는 바로 어때요?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위탁시켜서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타 자산이라고 합니다. 일반 캠코 공매로 보시면 들어가 보면 어때요? 온비드 사이트에 물건의 자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압류자산, 수탁자산, 유입자산, 국가자산, 그리고 어때요?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이 기타 자산이 바로 신탁 공매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토지 신탁 부분에서 토지에 가만히 놔둔다 그랬죠. 토지에서 미니 재건축, 실질적으로 조그만 물건도 이제 신탁사에서 손을 대서 어때요? 재건축까지 가고 있다. 이게 토지 신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탁을 어때요? 관리 신탁까지 한다 그랬죠. 건축에서 관리까지,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탁사가 거대한 물건, 자금이 큰 물건만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물건도 신탁에서 개발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지 신탁 위에 관리 신탁입니다. 그럼 이 관리 신탁 부분은 어떤 거죠? 신탁사에서 모든 걸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기타 분양까지 간다라고 하면 수분양자의 모든 관리까지 진행해 주는 게 관리 신탁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 기간을 계약에서 수수료만 받고 떨어지는 그러한 조건의 계약이 되겠죠. 자, 담보신탁. 우리가 일반적인 담보신탁은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매나 아니면 매매 시장에서 어떤 목적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계약을 통해서 매수를 했는데 은행권에서 대출의 제한을 받죠. 하지만 신탁에다가 수탁시켜놓고 위탁을 시켜놓고 나서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어때? 최우선 배당으로 나가는 금액들이 있죠. 이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대출 자체를 풀로 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은 어때요? 제한받는 그런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담보신탁 부분은 여러분이 그 물건을 담보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신탁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물건이 이제 신탁 공매했을 때 신탁 회사 또는 공매 방식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은 어떤 거냐? 분석은 여지껏 배워왔듯이 이제 분석에 이은 활용법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 물건입니다. 그리고 분양 물건이 있고 임대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신탁회사에서 신탁사에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신탁을 통해서 매각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면 신탁에서 공매 물건은 뭐라 했습니까? 매매죠. 매매나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공매로 나오는 이유는 어때요? 1순위에 있는 근저당권, 한마디로 우선수익권자의 이자를 변제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채권자가 공매로 처리하는 기법이다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공매 물건은 매매와 동일하다고 했죠.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하는 등기부상 권리 분석, 임대차상 권리 분석, 현황상 권리 분석을 해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매, 공매 물건의 조건이 등기부상에 있는 근저당권 아니면 우선수익권을 인수조건부로 매각한다. 아니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조건부로 매각하는 경우 현황상 유치권이라든지 토지만 매각이다. 그러면 건물을 인수조건부로 매각한다. 이러한 권리들이 있다. 이 분석을 제대로 하신 다음에 입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양입니다. 분양물건. 신탁회사에서 전체적인 분양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우선수익권자나 아니면은 위탁자 이런 부분이 직접 어때요? 분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회사에 있는 상태에서 우선수익권을 가진 이 채권을 MPL로 매입을 해서 분양까지 가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죠. 자, 임대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건에 MPL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선수익권자가 그 권리를 매각을 했습니다. MPL로. 그래서 부실채권화 됐겠죠. 결국은. 그래서 분양해서 실질적인 그 물건을 임대까지 해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분양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러한 물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탁 물건 활용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공매로 입찰해서 낙찰까지 받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신탁 물건을 부동산하고 똑같겠죠. 저는 부동산이 내 고객들이 이런 말씀을 물어봅니다. 종종. 부동산 가장 좋은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가장 좋은 부동산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매수했을 때 바로 대파할 수 있는 물건이 가장 좋은 물건이다. 자, 결국은 세상에 내가 실수요자 개념이냐 투자 개념이냐 아니면 임대사업 개념이냐 세 분류로 나눴을 때 실수요자는 내가 원하는 목적물이겠죠. 투자의 목적은 뭐냐? 지금 대파할 수 있는 물건이 바로 가장 좋은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부분으로 제가 했을 때 경매나 공매, NPL 물건으로 실질적으로 매입을 했을 때 내가 적정한 그 물건의 가치 평가만 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투자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어떤 방법론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활용법, 내가 입찰하기 전에 낙찰 받기 전에 그 물건을 실수요로 사용할 것인가, 실수요로 아니면 어때요? 그 물건을 투자 목적으로 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활용은 어떻게 할까요? 투자 목적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투자로 그 물건을 공매로 낙찰받다, 경매로 낙찰받다 할 때는 어때요? 일반적인 그 인근에 있는 우리 중개사 사장님한테 매각 의뢰를 합니다. 자, 그것도 여러분이 기본이 되겠죠. 하지만 중개사 사장님이 어때요? 이 물건을 팔 수 없는 물건이다. 지금 어때? 묶였다라고 하면은 거의 일반인들은 포기를 합니다. 아, 내 부동산이 묶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은 어때요? 매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어때요? 내 스스로 자체적으로 매도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어때요? 매도 기법이 기본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어때요? 그걸 모를 뿐이죠. 여러분과 함께 그런 부분은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사업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죠. 반드시 내가 공매로, 경매로 낙찰받은 그 물건에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 어때요? 내가 바로 임대를 해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동산으로 만들어가 가는 게 바로 자체적인 개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탁물건 활용법 좀 정리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담보신탁으로는 담보신탁 먼저 때 대출을 받는다 그랬죠. NPL과 연관해서 매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1순위 근저당을 매입해서 그 물건을 경매로 처리하든 공매로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신탁이다. 개발신탁. 개발신탁은 어때요? 신탁사 동의한 다음에 공사 후에 준공까지, 그래서 분양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리신탁, 그 물건을 임대관리해서 분양까지 처리하는 게 신탁사의 임무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이 어떠한 신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어떤 신탁의 종류를 분석한 다음에 그 물건을 공매로 입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론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